효성 TNC입니다. 컨센서스 상회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효성 TNC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더라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33% 상회를 했어요. 이제 여기 매출 비중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번 분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고요. 이전 분기에는요, 비중이 50대 50이었어요. 섬유가 50 정도였고요. 무역도 5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유가 60%로 늘었어요. 50에서 60%로 늘었어요. 일단 섬유는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보시면요. 섬유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스판덱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스판덱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일론 원사, 그리고 폴리에스터 원사, 직물 염색, 그리고 PTMG 생산 등이라고 합니다. 스판덱스는 보통 수영복, 스타킹, 그리고 여성 속옷, 신축을 요하는 그런 의류들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럼 무역 부분은 뭐가 있느냐? 무역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고객과 생산을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 제품이 괜찮겠다라는 것을 선별을 해서 그거를 필요한 기업에게 전달을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얘네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 마진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서비스업, 서비스 영업?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무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괜찮은 제품들을 필요한 기업에게다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판덱스 재고일수가 15일까지 상승을 한다. 이게 뭐냐면요, 스판덱스를 만들고 나서 재고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한 번 만들면 이게 보통 45일 정도 소진이 돼야지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면은 45일 있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됐는데 최고 15일까지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은 바로바로 나간다라는 얘기죠. 스판덱스 만들자마자 15일 안에 그냥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일수가 한 10일 미만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가동률 상승률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지금 스판덱스 쟤네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쇼티지 현상이 지금 해소는 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게 막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의미한 증설이 있습니다. 이게 4분기까지 시장 강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81.5%까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강세에 따른 스프레드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춘절 대비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10%가 감소를 했대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따른 뭐 운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춘절에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막 놀러 다녔잖아요. 놀러 다니면서 다른 쪽으로 소비가 쏠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가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급 타이트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기 대비해서 50%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 기타 부분도 동나이 법인이, 이게 무역 부분이거든요.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나이 법인이 타이어 보강제 수요가 증가가 돼가지고 요거에 따른 영업이익이 늘었다, 타이어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동차 많이 팔리니까. 그리고 2분기까지 스판덱스가 호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급 물량도 없고, 그리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대요. 가격 상승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뤄지고 있다. 쇼티지가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부분에서는요, 반도체 그리고 LCD 부분도 지금 수급이 타이트해요. 이것도 쇼티지들이 있죠. 중국의 취저우, 네오캠도 같이 높은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좋은 기업으로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효성 TLC는 다행히 리포트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분석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리포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스판덱스 수급이 지금 타이트해지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에비타 감가상각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을 상회를 했대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니까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채 비율이 제거가 될 전망이다. 기업의 체력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에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가격은 조금 하락은 하겠지만 이게 선제적 해외 투자라는 게 이미 내년도까지의 수준은 다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실적은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여성 연예인들이 뭐 인플루언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틱톡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런 인플루언스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건강에 대한 되게 큰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문화가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홍대를 가고 어떤 분들은 클럽을 가고 어떤 분들은 자기와 취미가 맞는 취미 생활을 하는 곳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는 헬스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스판덱스, 그 사람들이 입는 옷에 대한 니즈는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가요. 그러면은 의상 신경 안 쓰죠. 이게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주 목적은 인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단순히 이걸로 끝났구나, 이래서 영업이익이 느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까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교 현장이다. 그 옷 한 벌만 사겠어요, 사람들이? 그 비싼 운동복 한 벌만 사겠냐고요, 사람들이. 여러 벌 사겠죠. 특히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되도록이면 내가 사고 현장이고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좀 저렴한 제품을 사더라도 여러 벌 사고 비싼 제품을 사더라도 여러 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이게 꼭 운동복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의류도요, 스판덱스가 포함된 의류들을 그래서 입어요, 사람들이. 정장도 여러분들 스판덱스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등산, 골프, 테니스, 요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일반 의류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한 10%에서 20%. 그래서 스판덱스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설은 20년도 4분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증설적인 부분은 2022년도까지의 물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2020년도 4분기보다 높아질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2,829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3천억이 증가가 될 것이래요. 이 전망치까지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창사 이래 가동률 개선이라던가 고정비 원가 절감 효과도 당연히 가지고 가는 거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스판덱스 판가 개선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예상이고요. 중국 타이어 교체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뭐가 좋아요? 얘네들 지금 타이어 보강제라던가 첨가제 같은 거 수출을 한다고 했죠? 얘네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기업들에게 다리 놔주는 영업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수익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흐름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터키, 브라질, 인도 등에서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 법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지리적 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만들고 그 나라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을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수출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스판덱스는 이제 혼용사 중간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많아요.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특성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기업과 효성 TNC의 차이점은 AS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 AS를 통해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차별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26일 날 내가 이거를 월요일 날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혹시 나왔나 봤더니 26일 날 2개가 또 나왔더라고요. 안 보면 안 되겠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 비교적 최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컨센서스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냈던 기업이에요. 추가적으로 또 리포트를 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내용이 더 추가가 되었느냐 라고 봤더니 내수, 수출량, 성수기 효과랑 그리고 전분기 춘절 때문에 안 팔렸는데 그거 이후에 팔린 거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스팟 가격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스판덱스가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이 될 예정이래요. 이게 뭐 가동률이 개선이 되고 추가 원가 개선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이 될 것이다. 베트남 동나이 타이어 코드 판가 인상 및 제품 수급 타이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중국에서
5번째 플랜트가 신설이 될 것이래요. 이게 닝사라는 회사인데 이 플랜트,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신설이 되면은 약 3.6만 톤이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올해 벌어들이는 대규모 현금 흐름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체력도 늘리는 거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업체들과 생산 능력 경쟁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금이 많으면 장점도 많이 생기니까요. 중국 내 스판덱스 가동률은 연초 이후에 풀가동을 지금 하고 있대요. 96%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재고는 10일에서 11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15일, 제가 아까 15일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10일에서 11일까지 또 낮춰졌어요. 재고 기간이. 연초는 8, 9일이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다 치더라도 그래도 재고율이 15일보다는 또 내려왔다라는, 그만큼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5일이 소요됐지만, 최대 45일까지 걸렸지만, 이게 뭐 지금 판매 나가는 속도가 거의 뭐 4배 정도는 더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빨리빨리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스판덱스 수급 밸런스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21년도 수요, 이게 이제 9에서 1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게 10에서 12% 증가된 부분이에요. 신규 증설이 4.5만 톤, 그리고 수급 밸런스가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거래요. 그리고 증설로 인해서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22년도는 모멘텀이 어떻냐 봤더니 4.5만 톤하고 하우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하우펀에 5만 톤을 포함을 해가지고 18만 톤이 신규 설비 가동이 될 것이래요. 요게 파악이 됐대요. 그래서 22년도는 스판덱스에 대한 시황이 한층 더 쇼티지 현상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스판덱스 이제 수급 및 추이를 보면은요, 수요 증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제 막대 그래프고요. 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 그래프거든요. 수요 그래프 같은 경우가 확연히 늘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특히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게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2년도는 21년도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지 못한 모습을 보이죠. 오히려 수요가 조금 내려간 모습도 보이긴 해요. 하지만 공급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저 효성 TNC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보면은 좀 그림이, 내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라는 표가 딱 보이지 않나요? 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고민이었는데 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다.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효성이 32%. 물론 여기 서양권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 기타 부분에 서양권 회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표, 여기 보니까 아시아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시아만 딱 봤었을 때인 것 같긴 한데, 중국하고 동남아, 일본 막 이렇게 봤었을 때 어쨌든 간에 동남아라고 했었을 때는 효성이 압도적이었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12월 기사에서는 현재 수요 성장률은 11%에서 17%로 스포츠 의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요게 이제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제가 띄어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2019년도에는 감소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증가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의류에 대해서 좀 니즈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판매되고 있는 판매량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이후에 이제 스판덱스 가동률 추이를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흐름이 평균 가동률이 거의 95.4%예요. 역사적인 거죠. 역사적인 거. 이래 이런 적이 없었던 건데 지금 가동률이 21년도 지금 거의 1분기 안에서만 95.4%를 이뤄내고 있고, 이것도 지금 더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효성 TNC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효성 TNC는 당연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해서 리뷰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나 이걸 가지고 평균치를 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정도까지는 참고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들고 가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리포트들 컨센서스 나오고 나서 그 이후의 리포트들에 대한 평균치를 다 재보니 제일 많은 비중을 냈던 게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가 28%, 1분기에서 2분기 갔었을 때 28%. 그런데 공통적으로요. 2, 3분기 때,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요.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도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답이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효성 TNC 가지고 있었는데, 혹은 물렸는데, 혹은 내가 수익권이긴 한데 내가 어디까지 가져가면 좋을까?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들고 가야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여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또 비교를 하면은요, 이게 또 상반된 내용이 나요. 뭐 어떤 데는 매출액도 0%고 막 이러는데, 근데 영업이익은 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요. 내년까지 들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보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의 지표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서라도 일단 이것만 봤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적정 주가를 보면은요, EPS가 31,610원이 나와요. 한 주가 그래도 한 3만원 정도는 벌어주네요. 그리고 업종 PER이 131.16%. 그래서 이걸 곱하면은요, 414만원 정도가 나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71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은 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수주잔고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